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의 박병률입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뭐야? 왜 곰탱이하고 LG 트윈스 인형이 있어? 예, 그게 제 방 모습 일부를 맨날 제 모습만 보여드리긴 좀 뭐해 갖고요. 실제로 저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곰탱이 인형은 사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있었어요. 예. 저게 언제 왔더라? 이제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의들만 못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기다가 제가 쓰고 다니는 모자를 씌우거나 뭐 아니면 이제 LG 트윈스 모자를 씌우거나 저렇게 선글라스를 껴놓고 저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방 모습의 일부를 보여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밖에는 찾아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7월 7일 날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시작은 오늘부터고요. 예. 오늘이 이제 6월 26일 새벽인데, 잠깐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조금 있으면은 이 부천시티에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올 것 같은,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일단 다음 주에는 과연 특히 이 비가 월화수목 금까지 계속 오는 걸로 예보가 돼 있어요. 예. 뭐 남쪽은 더 하겠죠. 그죠? 예, 중부지방이 이 정도니까. 예, 그래서 과연 몇 경기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더 저한테는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6월 26일서부터 7월 7일까지 왜 이렇게 길어지냐? 학교가 여러 개니까 늘어져서 그래요, 이게. 예. 이제 기말고사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수능 이렇게가 이제 가장 큰 행사니까 이제 전반기에 가장 큰 행사를 치르는 거죠. 예. 물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러니까 일요일 날 끝나고는 찾아는 뵐 겁니다. 근데 주중에 녹음을 한다는 거는 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게 아마 모르긴 해도 6월의 마지막 파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음번 올리는 거는 7월의 첫 파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잠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또 멤버들이 간만에 한 7월 15일 정도에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스케줄을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고 있는데 뭐 저도 접니다마는 뭐 사실 제일 바쁜 사람은 우리 교선생이에요. 우리 친일파 교선생. 이제 그 반도체 쪽 이제 큰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정이 거의 대통령 일정입니다. 아마 우리 대통령보다 더 바쁠걸요. 대통령은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니 7월 15일 정도? 그때쯤이 이제 좀 될 것 같아서 그때 또 한번 모일 거고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일단 앞부분에 이제 주중권은 제가 미리 좀 글로 남겨놨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전적을 대충 남겨놨었는데 주중에는 참 특이했던 게 수입승 수입패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갖고 특히 이제 수입패를 당했던 롯데, 삼성 그리고 두산이 상당히 좀 위기였어요. 예, 그랬다가 주말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그나마 이제 좀 다시 그래도 기운을 슬슬 차리는 건 두산 같고요. 예, 그리고 이 롯데하고 삼성은 조금 위기가 계속되지 않냐. 예, 결국 한 경기밖에는 못 잡았거든요. 사실 이제 주말에 최소한 위닝 정도는 했었어야지 이게 이제 다시 기운을 차린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좀 그러질 못했고 이제 반면에 주중에는 괜찮았던 키움은 이제 주말에는 두산만 나갔고 이제 후라도가 나왔을 때 한 번 1승을 했죠. 예,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기아도 지금 보면은 일요일 날 어제 이제 우치가 됐게 망정이지 사실 2승밖에 못했어요. 그죠? 앤더슨 나왔던 화요일 경기 그리고 양현종이 나왔던 토요일 경기 김도영하고 나성범까지 전격 콜업을 해갖고 정말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박진만하고 김종국은 거의 그냥 뭐 쌍욕 먹는 양대 산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두 팀 다 공교롭게 이제 그 단장 리스크도 좀 있고 물론 이제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진작 나가야 되는 것 같은 단장이 아직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게 문제고, 기아 같은 경우는 단장을 뽑으면은 계속 단장들이 사고를 치니까 문제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감독의 어떤 그 용병술 내지는 어떤 그 지략 아니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청사진 이런 게 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냐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용병술이나 지략 같은 거는 뭐 솔직히 감독이 하고 싶어도 선수들이 못 받쳐주면 할 수 없다 치지만 과연 박진만 감독이나 김종욱 감독이나 어떤 자신만의 어떤 칼라라든가 뚝심이라는 게 있는가. 그냥 성적이 부진하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자꾸 처방 내리기에만 급급하다. 그러니까 팀의 어떤 그 나아가는 방향이나 지향성이 없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승수를 쌓아야 되는데 계속 까먹고 있거나 아니면 정체 상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사실 당황스러운 건 롯데인데 롯데가 정말 5월달까지는 야 우린 더 이상 봄대 아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 우리 야만돌이도 댓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친한 후배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윤달이 껴서 5월까지도 봄이었다. 그런 댓글에는 제가 좋아요는 절대 못 누르죠. 그래서 좋아요를 안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남기시면은 저는 일단 무조건 엔간하면은 다 아유 감사의 의미로 좋아요라고 누르는데, 어쨌든 저희 또 더치아라 TV가 지향하고 있는 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모든 구단 야구 팬님들이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원하기 때문에 뭐 특정 팀을 너무 이렇게 까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 거는 조금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렇게 보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게 지금 롯데가 6월이 지금 이제 6월 26일이면 6월이 거의 다 갔거든요. 근데 6승이에요. 그리고 16패인가 17패인가. 예. 그래서 롯데가 벌어놨던 마진 플러스 11인가 11을 어제 날짜로 다 까먹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참 미치는 거죠. 그죠? 이제 반면에 키움하고 KT는 분명히 상승세고, 그리고 굉장히 상승세였던 NC는 갑자기 선발 투수 3명이 날아갔습니다. 그죠? 구창모는 아파서 날아갔고, 그 부분은 뭐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 LG 팬으로서 조금 미안한 게 LG하고의 시리즈가 NC가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죠? 예, 특히 거의 연장전을 이틀 연속할 정도로.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 문보경의 타구에 최성령하고 이재학이 맞으면서 최성령은 근데 진짜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하필이면 얼굴 쪽에 맞아갖고요. 그래서 안화골절이 왔죠. 그죠? 그 이제 눈 밑에 있는 그거를 안화라 그러는데 거기가 좀 이제 골절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에 맞은 거에 비해서는 아주 그래도 골절이 심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천만 다행이다.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재학도 그 정강이 쪽인가 맞았어요. 근데 그게 결국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신 문보경도 아니고 2명을 보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NC, 삼성, 롯데 그리고 이제 기아 이렇게 4팀은 좀 험난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한화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산체스가 가세한 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일주일에 5할 승률 이상을 기대하는, 예,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이제 투수 쪽엔 산체스, 그리고 타자 쪽에는 노시환이 부활한 게, 완벽하게 부활한 게 이게 크죠. 예, 그래서 투타의 핵심들이 한 명씩 확실하게 제 몫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한화는 정말 최소한 주에 6시합을 하면은 3경기 정도는 이제 건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최하위로 떨어진 게 자꾸 따라잡기가 힘든 겁니다, 이게. 예,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고요. 예. 어찌되었던 6일치를 또 해야 되니까, 예, 빨리빨리 한번 최대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혹시 일요일에 올라온 야구 뉴스가 없나 그것만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예, 그거 찾으면은 바로, 예, 왜냐면은 일요일 야구 뉴스가 없는 건 아닌데, 예, 없나 보다, 아직까진. 예, 그러면은 그냥 KBS에서 KBS 스포츠 뉴스, 왜냐하면 2경기밖에 리포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롯데하고 LG전이 조금 생각보다는 늦게 끝나갖고, 예,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녹음하는 시간이 1시 한 반 정도 됐거든요. 새벽 1시 반. 예, 이제 그쯤 됐는데, 그냥 그러면은 이제 일요일 경기 같은 경우는 가끔씩 연합뉴스라든가 YTN이 야구 리포트를 올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조금 시험 내지는 수업이 여유가 있으면 사실은 이따가 낮에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선발 투수가 그때 뜨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따가 한 12시 이후서부터는 거의 지금 시험 대비 모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선발을 예상까지는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 기다렸다 녹음하기에는 제가 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오프닝 멘트 10분 정도 쳤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소식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 아무래도 최용우 소식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도 어쨌든 지난주에 가장 큰 기록은 최용우의 1500타점이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뉴스부터 한번 들어보시면서 화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경기도 한번 쭉 정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용우 소식부터,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떠라. 왜 안 떠, 이씨. 예.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되나? 모든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 올해 프로야구에선 이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레전드의 대기록들이 하나둘씩 깨지고 있는데요. 김한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0대1로 뒤진 4회. 주자 1루에서 기아 최영우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초구를 받아쳐 그대로 담장을 네. 옮겨버립니다. 또 홈런이었죠. 이승엽이 갖고 있던 기록을 넘어 KBO 역사상 아무도 달성하지 못했던 1500타점을 수확하는 순간입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지금까지 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달려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하고 나니까 좀 뭔가 지금까지 야구했던 인생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최영우의 대기록 달성은 올해에만 2번째입니다. 지난 4월에는 465번째 2루타를 치며 최다 2루타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전임 미답의 경지로 보였던 이승엽의 대기록들이 최영우에 의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이승엽의 수식어였던 홈런왕도 조만간 SSG 최정의 것으로 바뀌어. 최정 요즘 무섭습니다. 현재 최정은 통산 444개의 홈런으로 이승엽에게 23개 차이로 요즘은 거의 매 경기 한두 개씩 쳐요. 당연히 앞으로 한 1, 2년 안에 엄청난 기록들을 낼 거예요. 저보다 엄청난 더 기록을 낼 거기 때문에 최정 말하는 거죠. 후배들을 더 응원하고 싶어요. 투수 중엔 기아 양현종이 돋보입니다. 지난달 162승을 거두며 정민철을 제치고 통산 다승 2위로 올라섰는데 이제 양현종 위에 있는 투수는 송진우뿐입니다. 그래도 아직 48승 차이가 납니다. 깨지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사실이 되고 있는 올해 프로야구. 팬들은 레전드를 넘어선 새로운 전설의 탄생을 보고 있습니다. NBA 뉴스 김한중입니다. 그러니까 양현종이 송진우의 기록을 깨려면 49승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10승을 한다 치고 5년을 더 던져야 돼요. 근데 양현종 88년생 양현종이 과연 5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10승 2승을 할 수 있을까? 예. 물론 이제 올해 포함이니까 일단 올해 몇 승을 찍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이제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용호는 뭐가 대단하냐면 한 번 야구를 안 했었죠. 예, 이제 그랬다가 다시 재입단을 해갖고 신인왕이 돼갖고 예, 이게 이제 7년 만에 신인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최고령 신인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와중에 쌓은 기록이니까 이게 더 대단한 거죠, 사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승엽이 일본을 안 갔었다면 뭐 진짜 넘사벽급 기록을 세웠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최용호 선수 참 처음 시작은 이제 성경 말대로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딱 그걸 보여주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팀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레전드들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근데 이제 특히 레전드다 보니까 뭐 최용호 선수는 안 그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괜히 또 사고 치지 말고 또 예, 항상 타의 모범이 되시길 꼭 빌겠습니다. 공인이라서가 아니에요. 꼭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야구 선수가 공인입니까? 아이돌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이돌. 예. 야구 선수 공인 아니에요. 공인은 저 국민의 짐 아니면은 이제 뭐 민주당 수박 이런 애들이 공인인데 뻔뻔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이러면서 예. 아이돌이니까 예. 좀 잘 이제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화수목 한번 쭉 가볼게요. 예. 쭉 가보겠고요. 일단 화요일 경기서부터 한번 볼까나? 예, 화요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당연히 첫 스타트는 최용호 뉴스가 될 것이고. 프로야구 기아의 베테랑 최용우 선수가 KBO 역대 최다 타점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역전 결승 투런포로 대기록을 자축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2회 첫 타석에서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지만 주자가 없어 아쉬움을 삼킨 최용우는 1대0으로 뒤진 4회 이우성이 볼넷으로 출루하자 역시 타점은 홈런이 제맛이죠. 한화 선발 한승주의 초구 직구를 그대로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역전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승엽을 넘는 역대 최다 타점 신기록이자 그리고 한승주 선수도 이름이 남는 거예요. 공자탑을 달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종국 감독의 축하 꽃다발을 받은 최용우는 에휴, 김종국 대기록 달성에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후속타자 소크라테스가 백투백 홈런을 터뜨린 기아는 변우혁의 쐐기 석점 홈런을 더해 한화를 6대4로 이겼습니다. 3위 NC는 LG를 8대4로 누르고 6월 승률 1위의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상영은 결국 2군 갔습니다. 1, 2군의 차이가 크죠. 맹타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NC 선발 최성영은 3회 예, 를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아나부골절 진단을 진짜 수술 빨리 낫길 바랄게요. 예. SSG는 연장 접전 끝에 두산을 꺾고 예, 이때도 최정 홈런이었죠. 예. 1대1로 맞선 연장 10회 최정이 결승 말루 홈런을 터뜨려 원정 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키움은 삼성 내야진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삼성이 좀 이따 하죠. 예. 질주했고 KT는 김민혁의 역전 결승타 등 타선의 집중력으로 롯데의 5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삼성은 솔직히 이제 이게 화요일 뉴스인데 화수목 금토 다 졌어요. 예. 그리고 롯데도 나왔습니다만 롯데도 이제 화수목 다 졌고 그리고 두산도 화수목 다 졌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특히 롯데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선발이 되면은 개투가 안 되고 투수들이 막아주면은 타자가 안 터지고 그러니까 계속 언밸런스죠. 그런데다가 꼭 결정적인 실책이 하나씩 나옵니다. 아까 그 일요일날 앨런 라시코도 처음에 롯데가 이기고 있었죠. 근데 제가 올려놓기도 했습니다만 대체 거기서 박승욱은 자기가 그냥 베이스 터치하고 던졌으면 되는 건데 그런 병살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안치홍한테 토스를 하려다가 그 안치홍도 보니까 얘가 터치해갖고 던지겠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박승욱이 토스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 놓치고 또 공이 질질질질 흐르니까 홈으로 파고 이게 역전점이 돼갖고 점수를 그 뒤로 석점을 더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안 되는 패턴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뭐 별말이 다 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못지않게 지금 신강한 게 또 롯데죠. 물론 순위는 아직 4위입니다만 플러스 12를 그냥 한 달 만에 다 까먹는 건 이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뭐 들리는 말에는 지금 롯데 쪽 고참들조차도 당황하고 있는 분위기다. 왜 이랬던 적이 없으니까 뭐 그런 우픈 소리까지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롯데나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이제 선발들이 3명이 되고 빵꾸난 NC 같은 팀은 일단은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속 비와라, 계속 비와라. 뭐 밀린 경기는 그건 지금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비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금 좀 리셋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특히 근데 감독이란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제일 한심한 건 롯데랜다. 삼성의 박진만하고 기아의 김종국. 예. 팀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됐다는 뚝심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냥 책임 회피 얘기하면 급급하고 이게 그냥 계속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롯데하고 삼성이 묻혀서 그렇지 기아의 김종국도 결코 만만치 않다. 그냥 제가 볼 땐 그냥 무능한 감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반면에 염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요건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3경기를 어떻게 했냐. 야 일단 점수 3점 정도 차이만 나면 그 다음부터 투수를 때려 넣어요. 아무래도 투수가 풍부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더 이상 점수를 안 주고 야금야금 쫓아가면서 경기를 뒤집습니다. 그 NC를 이겼던 2경기가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를 이겼던 어제 경기가 그랬죠. 예. 그런 부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작전은 작전이고 힘은 힘이다. 예. 대신 이제 걱정은 되죠. 와 그렇게 투수들을 계속 때려 넣어도 되나? 근데 제가 봤을 땐 아마 모르긴 해도 내심 뭐 비로 몇 경기 못 하겠지? 이 계산도 좀 한 게 아닌가. 예. 이제 그러다가 비가 안 오면 착살 나는 거긴 합니다만 지금 벌써 어제서부터 우치가 나오는 거 보면 비가 올 것 같긴 해요. 아마 그런 계산도 하긴 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수요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특히 이제 LG의 이 야금야금 쫓아가서 뒤집는 거. 이 신공이 시작된 게 수요일부터였습니다. 자, 수요일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LG가 연장에서 폭발한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NC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배정은 기자입니다. LG 타선의 집중력은 연장전에서 빛이 났습니다. 3대3으로 맞선 연장 10회 김민성과 박혜민이 연속으로 출루에 성공하며 공격에 물꼬를 텄고 홍창기가 상대 전진 수비를 뚫고 2타점 중전 안타를 뽑아내 사실 NC가 투수가 없었어요. 이후에도 LG의 방망이는 식지 않았습니다. 박동원과 오지환이 연이어 장타를 터뜨리는 등 타자 1순하며 넉점을 더 보태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연장 10회에만 6점을 뽑아낸 LG는 NC를 9대3으로 꺾고 SSG와 격차를 반경기로 유지하며 선두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치열한 투수전이 펼쳐진 키움과 삼성의 맞대결에선 불펜의 높이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키움은 7이닝 무실점으로 후투한 선발 정찬원에 이어 김재웅, 원종현, 임창민이 3이닝을 나눠 던지며 안타 하나만 내줘 연장 10회까지 무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틀어막았습니다. 삼성은 선발 원태인의 7이닝 무실점 호투에 힘입어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지만 연장 10회 구원 등판한 김대우가 2점을 내주며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성을 2대0으로 꺾은 키움은 4연승을 달리며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화는 멀티히트에 3타점을 수확한 김인환의 활약과 노시환의 시즌 13호포를 앞세워 노시환 확실히 살아났어요. 확실히. 선발 고영표의 7이닝 1실점 호투를 앞세운 KT는 롯데를 8대 그리고 KT는 거의 롯데 천적이죠. 최지훈의 결승 적시타를 앞세운 선두 SSG는 두산을 3대1로 눌렀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롯데하고 삼성하고 두산은 주중엔 다 졌기 때문에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LG의 야금야금 쫓아가서 이제
막판에 투수 물량으로 때려박고 그러면 타자들이 터지겠지. 예, 이 작전이 이제 들어맞기 시작한 게 수요일부터였다. 예,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인데 목요일 날은 삼성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해도 싫을 거예요. 왜? 안우진이 나옵니다. 또 여기에. 자, 그래서 뭐 결과에 이미 아시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파워스포츠입니다. 프로야구에서 키움이 급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에이스 안우진의 호투를 앞세워 삼성을 꺾고 5연승을 달리며 5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성은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2년 동안 진 적이 없는 안우진의 삼성 상대 절대 우위는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야, 저 어떻게 치냐? 8회까지 8안타를 맞았지만 한 개의 적시타도 허용하지 않고 무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158km가 무릎으로 와요. 7회에 맞은 원아웃 1, 2루의 유일한 위기에서 김현준을 병살타로 유도해 불을 껐습니다. 시즌 5승째를 따낸 안우진은 평균 자책점을 1.61로 낮춰 이 부분 선두로 올라 1.61인데 5승인 게 더 신기합니다. 4회 삼성 이루수 김지찬의 송구 실책을 틈타 승기를 잡은 키움이 아니 이게 2대1로 이겨 5연승을 질주하며 이건 던진 김지찬도 문제지만 일루수가 이걸 못 잡으면 안 되죠. 3타수 3안타에 4차례 출루에 성공한 박병호의 활약을 앞세워 롯데를 누르고 3연승을 달려 7위로 올라섰습니다. 많이 올라온 거예요. 4위 한때 롯데는 6월 들어 꼴찌한 적도 있었죠. KT전 6연패의 수렁에 빠져 키움의 2경기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SSG는 선발 메카티의 6이닝 2실점 호투와 강진성의 4안타 활약을 앞세워 두산과 3연전을 모두 강진성이 아주 두산에 이를 갈고 있더라고요. SSG 최정은 시즌 16호 솔로 네. 아침을 그려 홈런 또 최정 넘어가는 자리 있어요. 31 좌익수 쪽 끝. 행진을 예. 이어갔습니다. 선발 한승혁부터 6명의 불펜 투수를 동원한 한화는 야, 한승혁. 예. 삼성을 제치고 탈꼴찌에 성공했습니다. LG는 9회 초 투아웃에서 문성주의 야, 문성주. 예. 그리고 이제 허도환의 예. 허도환의 스퀴즈 번트로 결승점을 내 아, 번트신입니다. 번트신. 예. SBS 이성훈입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LG는 이틀 연속 연장해서 이긴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 날 이제 그 롯데랑 붙을 때 내심 걱정했어요. 저는 왜? 이틀 연속 연장을 했다. 근데 그게 또 창원이다. 그러면 부산보다도 더 먼 게 창원이에요. 사실 서울 올라올 때. 그러면 애들이 많이 필요하겠지? 근데 거기에 투수가 또 최근 제일 롯데에서는 그나마 제일 낫다는 그나마가 아니죠. 사실 박세웅은 잘 던져요. 예, 특히 박세웅은 아시안게임 대표로 선발된 다음부터 더 잘 던집니다. 왜? 동기의식이 확실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내심 걱정을 했는데, 예. 결국은, 네. 켈리도 무지무지하게 잘 던졌습니다만, 박세웅이 더 잘 던진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2부에서 할 얘기인데, 황성빈, 네. 제가 솔직히 LG 다음으로 좋아하는 팀이 롯데인 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근데 황성빈이 야구하는 스타일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예. 그건 이따가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오재원 때문에 또 양창섭 얘기까지 같이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뉴스를 들어보시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제 방송 듣는 롯데 팬분들이 황성균이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나름 제 논리를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소식 들어보시죠. 최근 15경기에서 12패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프로야구 롯데가 LG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발 박세웅의 호투와 박승욱의 결승 적시타로 한 점 차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롯데와 LG의 경기 8회 초 점수 0대1. 김민석의 희생번트 때 2루로 내달리던 롯데 대주자 황성빈이 LG 유격수 오지환과 충돌합니다. 아니 저게 결과 주루 방해로 선언됩니다. 3루 베이스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옵스트럭션을 해가지고 3루 베이스에 인정하겠습니다. 이어 고승빈의 희생플라이로 황성빈이 홈을 밟으며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오지환한테 돌진을 했어야 됐을까요? 고우석을 상대로 저 아직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롯데 전준우가 안치홍의 안타 때 3루까지 진루했고 박승욱의 2루타 때 홈을 밟아 역전에 성공합니다. 롯데 마무리 김원중이 9회 말을 잘 틀어막아 롯데가 한 점 차로 LG를 꺾고 3연패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선발 박세웅은 8이닝 1실점으로 팀 승리를 박세웅은 지금 롯데 에이스예요. 빨리 끊고 싶었는데 자, 박세웅입니다. 기쁜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위해 열심히 뛰어준 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팀은 졌지만 LG 선발 켈리도 8이닝 7탈3진 1실점으로 예, 다행입니다. 못 던졌으면 교체설 나왔을 거예요. 넉 점을 뽑아냅니다. 추신수의 선제 홈런을 시작으로 최정의 멀티 홈런까지 삼성을 6대0으로 완파하고 리그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금요일 날은 뭐 힘도 못 써봤죠, 삼성. 백정현이 3이닝 5실점으로 무너진 삼성은 타선마저 침묵하면서 4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KT는 홈런 포함 4안타 3타점을 몰아친 황재균의 활약으로 예, 이날 또 황재균이 장난 아니었어요.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금요일이 되니까 어쨌든 롯데는 그 지긋지긋했던 연패는 탈출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또 기아하고 삼성이 또 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예, 이제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토요일 날 만약에 롯데는 이렇게 이겼으면 이 분위기를 살리고 갔어야 됐는데, 자, 그런데 저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토요일 날, 야, 이거 어떻게 되나? 뭐, 물론 이제 플러코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롯데가 그 전날 이겼으니까, 이거 분위기를 이어갈라나? 라고 했는데, 반즈가 손호영에게 3런을 맞은 다음서부터의 어떤 그 롯데의 수비는 좀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네들이 어제 이겼다고 회식했나? 그냥 엉망진창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승부가 너무 빨리 끝나버렸죠. 예, 그래서 그게 좀 그랬고, 그리고 이제 한화는 또 잠시 부진하던 문동주가 0점이 잡힙니다. 그러면 산체스에다가 문동주까지 0점이 잡혀버리면 페냐는 또 꾸준하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공무원 피칭이라고 그러죠. 6이닝 3실점은 반드시 하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6-3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선발 투수 중에 3명이 이렇게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 예, 이제 최은성, 노시환, 뭐 김인환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버텨주고 만만한 라인업이 아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제 또 만난 팀이 선발이 3명 빠진 NC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진운도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토요일 소식 한번 들어보시죠. 문동주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메카티가 말소가 됐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팔꿈치 이상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안 되는데 하면서 진짜 울었대요. 예, 그런데 단순 염증이다. 너 한 열흘만 쉬면 될 거다라고 해갖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이제 또 객지 생활하는 외국인 선수들의 숙명이 아닌가. 요키시 허벅지 근육 찢어져갖고, 예, 어쨌든 그렇게 또 미련 없이 짐을 쌀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걸 보면 말이죠. 예,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토요일 소식이에요. 한화 문동주가 8이닝 동안 완벽한 투구를 펼치며 팀의 4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지은 기자입니다. 삼진 또 삼진. 한화 문동주가 NC 타선을 꽁꽁 묶었습니다. 8이닝 동안 탈삼진 7개. 볼넷은 하나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상승세를 탄 한화는 NC를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동주입니다. 80점, 9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점 줘도 될 것 같은데요. 100점 정도 될 것 같은데. 100점 주겠습니다. LG 손호영은 1군에 약간 여진구 닮았어요. 타석에서 결승 3점. 예, 이 홈런이 컸죠. 예. 9점을 뽑아낸 LG는 롯데를 완파했습니다. 빈자리 나갈 때마다 자, 손호영 선수입니다. 파이팅 있게 할 생각으로. 근데 사실 이 이후에 롯데 수비가 경기를 그냥 놔버렸어요. 돌아온 기아 김도영은 이틀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떨린 건 하나도 없었고 그냥 김도영입니다. 뭔가 제발 다치지 좀 말아라. 것처럼 그냥 편안했던 야구의 소질은 있어요, 분명히. 적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키움 후라도는 두산을 상대로 네, 후라도 단 2점만 내주며 시즌 원아웃만 더 잡으면 완투였는데. 키움은 부상으로 떠나게 된 유키지를 위한 작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I will never forget my years here. They were the best. 5년간 잊지 못할 거다. Thank you so much. 우리 가족에게 최하위 최고였다. 삼성은 SSG와 난타전 끝에 역전패하며 5연패 수렁에 6대1로 이기다가 그리고 이제 이때 양창섭 사건이 터진 거죠. 예. 자,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후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올 시즌에는 완투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모든 경기에서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가끔씩 잊을만하면 얘기하는 참 수비의 신 우리 김희집이 예. 참 수비를 못해요. 물론 이제 늘겠죠. 예, 근데 결국 걔가 이제 또 이상한 실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임창민에게 아웃 카운트 한 개를 남겨두고 예. 이렇게 완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예,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요일 소식인데 이제 어제가 또 이제 한국전쟁 73주년이었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런 행사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덥고 습할 때 그래도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그래서 이제 오세훈 이 새끼,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도미 고촉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스토리가 복잡한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고척을 아마로 하고 목동 쪽을 돔으로 개발하고 뭐 이런 스토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바뀐 겁니다. 목동은 그냥 지금처럼 방치를 해두고 고척에다가 돔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척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 그리고 원래 거기가 경인 국도 쪽이라서 되게 복잡합니다. 예. 영등포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기 때문에 영등포로도 가고 목동으로도 가고 광명으로도 가고 부천으로도 가는 그 딱 한가운데예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긴 한데 길이 잠실구장 앞처럼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큰 구장을 짓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야구 경기가 열리거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 그 K 한류 스타들 콘서트 열리는 날 고척 보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예. 근데 어찌됐든 거기밖에는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경기만 2시에 했어요. 키움하고 두산전.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4경기가 5시에 시작이 됐는데 이제 저쪽 기아 경기는 아예 뭐 하지도 못했고요. 그냥 거기는 우치였고, 그리고 이제 한화 대전 경기는 2회까지 하다가 그냥 우치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LG 롯데 잠실 경기하고 그리고 이제 쓱과 삼성의 문학 경기만 열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KBS 리포트는 지금 키움 두산하고 쓱 삼성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LG 롯데전이 생각보다는 좀 늘어지다 보니까 그거는 리포트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이승엽 감독이 더그아웃에서 얼마나 흡족했는지 손아트를 그려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두산은 양석환의 연타석 홈런을 포함해 장단 20안타를 몰아치며 시원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문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선 부진 속 이승엽 감독은 1번과 2번 타순을 서로 바꾸고 양석환을 3번으로 올리는 등 변화를 꾀했습니다. 1회 선두타자 허경민이 볼넷, 2번 정수빈이 안타를 쳐내 감독의 노림수가 적중했습니다. 이어 양의지의 적시타로 글쎄요, 맥키니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인상은 못 받았거든요. 3번 타자로 나선 양석환도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아, 우리 두산맨 예민한 석환이. 2점 홈런을 쏘아올렸고 내년에 꼭 두산이랑 FA 해. 화답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연타석 쳤죠. 곧바로 6회 이번엔 양현을 상대로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며 시즌 19홈런을 기록했고 이승엽 감독은 또 한 번 하트를 그렸습니다. 8회 김대한의 안타까지 두산은 선발 전원이 안타를 기록하며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두산 타선의 기세는 키움 마운드를 압도했고 8회 3연속 볼넷으로 밀어내 그냥 일주일치 몰아서 다친 거예요. 장단 20안타로 올 시즌 최다인 17점을 뽑아낸 두산은 대승을 거뒀고 키움을 밀어내고 다시 5위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움과 두산의 5, 6위 싸움이. 논란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삼성 대 SSG의 경기에서 삼성이 이겨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발이 느린 강민호가 도루를 성공한 반면 최정은 4회 추격 기회에서 평범한 뜬공 때 기로하지 못해 삼성이 미끄러졌어요.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썰 10분 포함해갖고 한 36, 7분 동안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야구 뉴스 중심으로 쫙 정리는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1부는 마치고요. 2부는 이제 팀 순위, 그리고 어쨌든 비 때문에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비가 안 온다 가정하고 프리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황성빈 양창섭 이야기, 그리고 뒤에 오늘은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시사 얘기 한 2개만 할게요. 2개.
이런 식으로 또 2부를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O 야구와 정치 시사의 콜라보, 예, 더치아라 TV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이어집니다. 자, 구독, 좋아요, 무한 공유, 그리고 잊을만 하면 소액 후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더치아라 TV입니다. 예, 2부입니다. 계속 곰탱이 보여드릴 순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제 얼굴로 다시 이제 하기는 했는데, 요즘 그래서 제 최신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막 찍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정말 저주받은 사진빨이라 좋은 사진이 안 나옵니다. 예. 아까 제가 7월 15일을 왜 말씀드린 거냐면, 그때 그렇게 멤버들이 다 모이면 아마 불PD 집 아니면 98이 집 둘 중 하나거든요. 예, 근데 그 집들은 조명이 좋아요. 예, 저희 집보다는. 그래서 그때는 생으로, 예, 간만에 또 제 모습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예, 이제 듣는 사람들이 이거 팟캐스트 듣는 것 같아 막 그러는데, 저희 집에 진짜 이 조명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그냥 찍으면 뿌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예, 크로마키 한 거 같은 뿌연 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크로마키는 또 잘못 쓰면은 거의 제가 달걀 귀신처럼 나오죠. 예, 머리만 동동동동 떠갖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좀 잊을만 할 때 도와주세요. 예. 아무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영훈님 덕분에 요번 달 제가 좀 굉장히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예, 어플 비도 결제하고 뭐 아무튼 요긴하게 썼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호님. 자, 그러면 일단 순위서부터 한번 좀 보죠. 네. 자, 어쨌든 스가고 LG는 다시 반게임 차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3위가 NC인데 이제 LG랑 6경기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당분간은 스가고 LG의 2강 체제가 계속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이 두 팀은 바로 화수목에 붙습니다. 근데 지금 이따가 띄워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부천 원정동 사는데, 예, 저희 동네도 드디어 7월 1일 날, 예, 일산까지는 한 번에 갈 수 있는, 예, 이제 전철이 생기는데요. 예. 진짜 진짜 한 7, 8년 걸린 것 같죠. 예, 된다 하다가 7월 1일 날 된대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역세권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동네 날씨가 문학 경기 할 땐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저희 동네에 비가 몇 시에 오냐에 따라서 이게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면은 잠실이 한 2-시간쯤 비가 오겠군. 그리고 이제 문학에서 비가 내리면은 꼭 1시간쯤 뒤에 저희 동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계절풍이 불 때가 아니면 편서풍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인천에 있던 비구름이 이동하면은 딱 중간에 부천이겠죠. 그게 이동하면은 잠실로 가겠죠. 예,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저희 동네 부천 날씨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확실히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쩌면은 LG하고 쓱 경기는 지금 주중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 쓱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화요일 날은 비가 오다가 그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비 오게 그냥 냅둬. 그건 경기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야, 방수포 덮어놔.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 화요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찌되었든 목요일인가 하루는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돼 있으니까 그렇고, 화요일 날은 쭉 내리다가 밤에는 안 온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화요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LG나 쓱 경기는 문학 구장의 어떤 그 경기 의지가 어떠냐가 어쩌면 주중에 한 경기 아니면 맥시멈 2경기 요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위기의 팀들이 NC, 롯데 그리고 이제 기아, 삼성 뭐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팀들은 장마야 계속되라. 예. 그 잔여 경기는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애들 쉬면서 우리 리셋 좀 해야 된다. 이게 절실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2경기 반 뒤에 롯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순위로만 보면은 3위 NC, 4위 롯데군. 근데 롯데가 NC하고 2게임 반 차인데요. 자, 그런데 두산하고 한 게임 차. 또 그 한 게임 뒤에 키움, 반 게임 뒤에 KT하고 기아가 있어요. 즉 그렇다면 롯데하고 기아의 경기 차이는 2경기 반입니다. 4, 5, 6, 7, 8위까지가 2경기 반 안에 뭉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롯데, 두산, 키움, KT, 기아까지는 정말 한 경기에 따라서 정말 희비가 엇갈릴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튼 날씨죠.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정표를 보면 어디 보자. 남쪽 지방은 분명히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거든요. 특히 근데 또 이 남쪽 지방들이 지금 보면 우치가 많아요, 이미. 근데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자, 보면 롯데하고 삼성이 클래식 시리즈를 하는데 네. 이게 과연 될까? 좀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롯데는 은근 바랄 수도 있어요. 왜? 막 우리 팀보다 지금 더 상태 안 좋은 게 삼성 아이가 이럴 수는 있는데 과연 될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도 키움을 부르거든요. 주중에. 예. 근데 이 광주 경기, 그죠? 그리고 이제 두산은 NC를 부르니까 요건 잠실 경기니까 예,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어디 있어? 한화가 KT를 불러요. 근데 아까 대전도 2회까지 가다가 경기가 취소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주중에는 보면은 지금 홈팀이 요거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주중 홈팀이 기아, 롯데, 두산, 쓱 한화예요. 근데 한화하고 롯데하고 기아는 과연 제가 볼 때 3경기 치르는 건 거의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한 경기냐 아니면 2경기냐. 근데 옛날에 장마가 절정 때 이런 적도 있었죠.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LG가 롯데를 만나러 사직을 간 거예요. 3일 내내 비만 구경하다가 온 적도 있습니다. 예, 이럴 수도 있다. 예, 요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주말이 금요일 6월 30일인데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녹음이 6월의 마지막 녹음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때는 홈이 어디냐? 키움, 고척 이건 무조건 하겠죠. 그죠? 그리고 롯데가 또 두산을 불러요. 그러니까 롯데가 이번에 홈 6연전입니다. 왜냐하면 원정 9연전을 갔다 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KT가 NC를 부르고요. 수원으로. 그리고 이제 LG가 기아를 부르고 삼성이 한화를 부르는데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주말은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보를 보면 일단 중부지방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비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비가 계속 내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은 오히려 기아 LG전 예, 이 잠실 그리고 키움 쓱은 무조건 하는 거죠. 이건 고척이니까. 그죠? 요 2경기 정도는 좀 그리고 이제 NC KT 이것도 수원이니까. 예. 요 정도는 주말 경기는 될 것 같은데 두산 롯데전하고 한화 삼성전은 어떨지. 왜냐하면은 남부 지방은 계속해서 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렇긴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LG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정용이니까 자, 거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튼 출발은 임창규부터 하겠네요. 그죠? 임창규로 출발을 해서 이민호도 2군 갔으니까 이 자리는 뭐 이지강이가 들어오겠고 임창규, 이지강, 켈리, 플로코 그리고 이정용, 임창규 뭐 이제 이런 순번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요. 롯데는 지금 보면 나균환이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무리 아닐까요? 예. 팔꿈치가 그리고 나균환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던진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균환 자리에 누가 나올지 그런 다음에 이인복, 박세웅, 반즈, 스트레일리
그러니까 이 나균안이 원래는 2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나균안이 나온다 그러면 일요일은 나올 수 있는데 과연 내일은 저는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롯데 선발은 과연 누굴 거냐. 한현희를 개투로 돌리긴 했습니다만 가장 만만한 건 한현희죠. 그죠? 예. 그런 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김유신이 땜빵 선발로 나왔었는데 우치가 됐어요. 이게 이유가 있죠. 왜냐? 앤더슨을 화요일 날 쓰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메디나가 지금 퇴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파노니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앤더슨, 땜빵, 이의리 아니면은 앤더슨, 이의리 그리고 양현종 이렇게 땡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아도 장난이 아닙니다. 예, 빵꾸난 선발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화요일은 무조건 앤더슨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원래 앤더슨 다음에 메디나 순번인데 여기서부터 펑크가 난 거기 때문에 이 뒤로는 어떻게 또 김종국 감독이 또 신묘한 잔머리를 쓰면서 운영을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산은 보면 엘칸타라가 나왔으니까 화요일 날은 최원준부터 출발을 하겠죠? 예, 최원준부터 출발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최승용이에요. 이승엽 감독이 좀 별로고 있거든요. 너 한 번만 더 못 던지면 죽어 이랬는데 최승용이 과연 수요일 날 나올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고. 곽빈, 브랜든, 알칸타라, 최원준 이렇게 돌 것 같습니다. 키움 가장 예상하기 쉽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예상하기 쉬운 선발. 맥키니가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원기 감독 입장에선 또 우리 내일 최원태부터 한번 또 출발해 볼까? 그러면 최원태, 정찬원, 안우진, 장재영, 뭐 후라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맥키니가 어쨌든 가세를 했으니까 그러면 맥키니를 토요일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장재영을 또 개투로 돌리는 거 아니면 너 다시 고향으로 가삼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근데 맥키니가 제가 볼 땐 그렇게 지금 강렬한 피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8만 5천 달러에 왔습니다. 정말 저렴하죠. 왜? 독립리그에서 와서 그래요. 네, 그렇고 삼성 원태인, 수아레즈, 백정현, 최채영, 뷰캐넌, 원태인. 그러니까 삼성은 제가 볼 때 지금 선발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오승환이 공 던지고 글러브 던지고 씩씩거리면서 들어간 거에 전 모든 게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화 한승주가 나왔을 때 우치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페냐로 가겠죠. 페냐 그리고 한승혁이 기회를 또 받을지 안 받을지. 근데 제가 볼 때 받을 것 같아요. 예. 페냐, 한승혁, 산체스, 문동주 그러면 이제 한승주, 페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쓰기 변수인데 일단 화요일 날은 오원석이 나올 겁니다. 무조건. 근데 맥카티가 못 나와요. 예. 맥카티가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까지 못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맥카티 자리를 과연 누구로 채울 거냐. 예.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김광현을 하루 땡겨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오원석 그리고 누구 김광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예요. 과연 쓰기 지금 이 비가 오는 거를 활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LG는 지금 임창규, 이지강, 켈리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쓱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쓱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LG는 임창규, 이지강, 켈리입니다. 그러면은 쓱은 지금 오원석, 누구, 김광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쓱이 과연 어떻게든 세 경기를 다 하려고 할지 아니면 야 그냥 비 오는 대로 맡겨 이럴지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 NC인데 신민혁, 이재학 나와야 되는데 몰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와이드너, 이용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디가 화요일 날 나올 수도 있다. 예, 패디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화하고 NC가 있죠. 패디가 2이닝을 던졌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경기가 중단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강인권 감독이 그래도 패디를 그냥 화요일 날 쓸 것인가, 아니면 아니다, 패디도 무리했다 그동안, 그러니까 그냥 신민혁, 이재학 자리는 모르겠고 와이드너, 이용준, 그리고 패디는 토요일 날 출격시키고 다시 신민혁 이럴지. 근데 저는 왠지 후자 같아요, 느낌은. 자, 그렇고 KT인데요. KT는 사실 꽃놀이패죠, 이강철 감독이. 왜? 배재성 같은 경우가 일요일 날 얘는 아예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그냥 우측이었거든요. 그래서 배재성을 그냥 한 번 더 쓸지, 아니면은 그냥 출발해도 고영표, 벤자민, 쿠에바스, 엄상백, 배재성, 고영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번 주에 한화하고 NC가 KT를 만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선발진은 지금 KT가 가장 빠방합니다. 예. 선발진으로만 놓고 보면은 거의 KT 우승했을 때의 선발진하고 비교해봐도 꿀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워낙 초반에 까먹은 게 많아서 그런 것 뿐이지, 지금 KT 만나는 팀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KT가 아무튼 대전을 갔다가 수원으로 NC를 부르거든요. 예, 근데 뭐 한화까지는 비벼볼 수 있다 치는데, 한화는 어쨌든 페냐로 시작하니까, 페냐, 한승혁, 산체스니까. 근데 지금 투수가 빵꾸난 NC 같은 경우는 주말에 KT 만나는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예, 이렇게 좀 예상이 되어 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창섭 얘기하고 이 황성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침 또 KBS가 아니고 MBC에서도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뉴스를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박찬호 저격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오재원 프로야구 해설위원이 이번에는 투수가 고의로 타자를 향해 공을 던졌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어제 삼성과 SSG의 7회 말 동점 상황. SSG는 선두타자 최정의 솔로포를 시작으로 6점을 뽑아내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타자 1순하며 다시 최정 타석이 돌아오자 삼성은 양창섭을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두 차례 몸쪽 공을 던진 양창섭의 4구째. 또 한 번 몸쪽으로 들어온 공은 결국 최정의 유니폼에 스치고 말았습니다. 이건 고의로 몸에 맞히는 공, 즉 빈볼을 확신한 듯한 오재원 해설위원의, 솔직히 제가 봐도 빈볼이에요, 저건. 이거는 대놓고 때린 건데 다행히 옷에 스친 게 다행이고요. 네네. 저는 이런 상황. 옛날 박찬호 발언하고 또 경우가 달라요. 출루한 최정을 향해 양창섭이 모자를 벗고 사과했지만 오재원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거 그냥 하나만 한 거고. 필요도 없고요. 이 전부터 이상해서 지금 제가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대놓고 때린 거거든요. 근데 최정 선수가 모를 리가 없죠. 이후 별 문제 없이 재개된 경기는 SSG의 승리로 끝났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경기 후 양창섭이 자신의 SNS에 물고기처럼 인간도 입으로 걸린다며 오재원, 저는 이게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양창섭이한테. 네가 그 말할 상황은 아니지. 예. 자신은 눈으로 본 것을 말했을 뿐이란 의미의 글을 올려 응수했습니다. 이를 두고 팬들 사이에선 해설위원이 빈볼이라고 단정짓는 건 부적절했다. 오재원의 지적, 아니요, 제가 봐도 빈볼인데요. 예. 이건 오재원이 잘못한 게 아닌데. 예. 오재원은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리안 특급 박찬호를 저격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자 말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사과한 바 예, 있습니다. 박찬호 때는 신중치 못한 게 맞아요. 그러나 저는 솔직히 박찬호 때도 오재원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일 때는 참 얄미웠지만 해설위원이 되고 나선 나름 오재원이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해설위원들 그렇게 하는 얘기 보면 하나만 하는 소리 할 때 있어. 아유, 뭐 저거는 뭐 좀 애매하네요. 뭐가 애매해? 괜히 이것저것 엮이기 싫으니까 발 빼는 거거든요. 그런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내가 좋아는 합니다만 M 형님, 예, 하나만 하는 소리 아주 잘하는. 아우, 저거는 애매해요. 뭐가 애매해? 여기저기 엮여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두루뭉술이 해갖고 넘어가는 거지. 예. 근데 저는 그런 해설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오재원 너 그냥 아프리카에서 두산 편파 방송해. 오재원은 편파 방송한다고 전 느낀 적 없는데요. 저는 솔직히.
예. 스포티비가 LG 경기를 많이 중계해갖고 LG 때 오재원 해설을 듣다 보면은 저는 오히려 좀 신선해요. 그리고 소신 있게 아니면은 이렇게 뭐 하나만 한 소리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양창섭 같은 경우는 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걸 갖고 뭐 해설이 신중치 그러면 맨날 하나만 한 해설만 들어야 되나? 심지어는 비디오 판독 명확한데도 모르겠는데요. 뭘 몰라. 아웃스윕 딱 나오는데 그것도 괜히 누구 편든다는 오해받을까봐 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오재원이 훨 낫다고 생각을 해요. 박찬호도 해설 못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표현 방법이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는데 이 양창섭이 뭐가 문제죠? 근데 거기다 대고 물고기도 입으로 낚이고 사람도 입으로 낚인다. 그게 네가 쓸 소리는 아니지 새끼야. 이 새끼는 선후배에 대한 예의도 없는 거예요. 양창섭이 너 아주 양아치 다 됐다 너. 양창섭은 제가 좀 잘 알죠. 왜 LG에서 얘를 뽑냐 마냐. 예. 근데 결국 안 뽑았거든요. 왜? 분명히 부상을 당할 것 같다. 그래서 부상 때문에 고생도 오래 하고 한 거 다 알아. 근데 이럴 때는 차라리 오재원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저는 뭐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생각도 했냐. 황성빈하고 양창섭 얘기 나올 때 저 그냥 방송 제목 황성빈 양창섭 할 말 하한입니다. 이렇게 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황성빈은 제가 할 말 하한입니다, 진짜. 근데 야구 그렇게 하면 안 돼. 황성빈이 너, 블루투스 타법? 그 방망이 집어 던지는 거잖아. 응? 방망이 집어 던지는 거는 하면 안 되는 플레이입니다, 그거. 그 방망이가 어디로 날아갈지. 앞으로 날아가도 문제고 뒤로 날아가도 문제인 거예요. 본인은 자꾸 그거를 근성이라고 포장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예. 뭐 불리한 신체 조건을 어떻게든 커버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내가 맨날 씹어대지만 신민재나 너나 신체 조건 비슷하거든. 근데 신민재가 방망이 집어 던지디? 그리고 너처럼 수비수한테 그냥 냅다 달려 들어가고 충돌하디? 응? 그리고 저는 원래 박용택의 팬이었지만 이제 롯데 일원이 돼서 좋아. 거기까지는 좋아. 그래서 잠실도 롯데 홈이라고 생각하고 야구를 그딴 소리 뭐 할라 해? 좀 관종 같아요. 어쩔 때 보면. 그래도 황성빈이는 그냥 야, 너 좀 자제해라. 이러고 말면 되는데 양창섭이는 이건 싸가지도 없는 거죠. 제가 딱 보니까 옛날에 정찬원하고 정근우 뱅크를 할 때 딱 그 상황이더만. 근데 감독들은 또 그러죠. 요즘은 그런 문화 아니라고. 예. 과연 아닐까요? 예. 제가 딱 봐도 티나던데. 야, 맞춰. 이거던데. 응?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저하고 오재원하고 뭐 친할 것도 없고 오재원한테 제가 돈 받아먹은 것도 없고 뭐 엮일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왜 저는 오재원 말이 더 공감이 가죠? 제가 이상한 놈입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제가 롯데를 싫어하고 삼성을 싫어해서 오재원 편드는 겁니까? 전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전 본 것만 말한 건데요. 예. 황성빈은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오지환한테 달려든 거 그거 좋다 쳐요. 타격은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타격하면 안 돼요. 예. 방망이를 막 어떻게든 집어 던져가 그거 정말 안 되는 타법입니다. 그건 하면 안 돼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예. 뭐 지가 이미 입으로 드립친 거는 뭐 다 담을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지가 안고 가야 될 몫이고 그러나 양창섭은 넌 뭘 잘했다고 거기다가 입으로 낚는다는 글을 쳤쓰고 앉았어. 그럼 뭐 네가 뭐 있어 보일 줄 알았냐? 제가 볼 때 더 양아치는 양창섭이에요. 야, 니네 팀도 어려운데 지금 뭐 하냐 너? 응? 대단히 한심했다. 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압니다. 예,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제일 거슬렀던 거 그렇게 한 가지씩만 꼽아서 말씀드리라면 황성빈은 타법, 양창섭은 오히려 그 글 남긴 거. 예, 요 두 가지는 꼭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예, 그리고 엔딩 장면에 띄워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기말고사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우리 대통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수능을 들쑤셔 놓는 바람에 죽겠습니다 진짜. 예. 왜?
제가 올해는 주로 가르치는 주력들이 고2거든요. 고3은 이미 망했어요. 왜? 고3은 불안에 미치겠죠. 이게 쉽게 나온다는 거야? 어렵게 나온다는 거야? 어렵게 나올 때와 쉽게 나올 때의 공부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해놨던 게 싫고 옛날 게 싫다 그래도 올해 고3은 냅뒀어야지, 돼지 새끼야. 네가 뭔데 5개월 수능을 납격해놓고 뭐 어쩌자는 거야. 어? 아주 주옥 같은 말 한적 있죠. 국어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문제는 교과서에서만 내. 네가 널 부정하냐? 정말. 그래놓고 프랑스에 외쳐갔어. 지각하면서. 응? 아무튼 그놈의 지각은, 근데 전 지각이라고 생각 안 해요. 분명히 천공 같은 놈이 몇 시에 가야 돼? 어딘 가면 돼? 어딘 가면 안 돼? 이지랄 했다에 저 한 표입니다. 예. 왜? 그 수능 드립도 구미에서 이미 천공이 한 말이에요. 내가 수능 없앨 거고 대학 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네가 뭔데 만들어? 한글도 못 읽는 병신이. 그런 병신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대통령은 더 병신이겠죠. 예. 늘 말씀드립니다. 잡아가 씨. 기대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또 프랑스, 베트남 가면서 휴식 시간 때 뭐 천안함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녔대요. 왜? 나는 애국하고 있어. 일베와 이찍들아 나를 좀 봐줘. 야, 이 바보야. 그거 우리나라에서 처입고 다니든가. 외국에 가서 그걸 처입고 다니면 외국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맞다. 한국은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지? 그러면서 엑스포유치는 왜 하러 가? 응? 그러니까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민의 짐 애들은 요즘 맨날 횟집 투어 한다면서요? 야, 일본 가서 해. 일본 가서 하라고. 우리나라 횟집을 투어해봐야 뭐하냐. 응? 일본 가서 횟집 투어를 해야지. 그럼 내가 믿어줄게. 장난 좀 그만 쳐. 니네 얼마 안 남았어. 응? 길어야 1년 봐요, 저는. 다시는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마. 특히 정치검사, 그리고 빨간당의 이 떨거지 새끼들. 에?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되는 세력들입니다. 걔네는 없애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귀국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예. 티는 왜 팔아쳐갖고. 아이고, 한심하죠. 예. 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장마라는 큰 변수가, 제가 볼 땐, 내일부터 시작해갖고, 아마, 짧으면 2주, 길면 3주. 왜 장마 전수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러면 특히, 남쪽 지방 경기들이 참 많이 우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또, 아시안 게임도 있고요, 또.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다 커버가 될지 벌써부터 많이 걱정은 됩니다. 예, 그리고, 결론 삼아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재영 같은 해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한 두루뭉술이한 무슨 성리학자 같은 해설 솔직히 듣기 지겨워요, 저는.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오재원 해설이 훨씬 낫습니다. 선수 때 참 얄밉고 싫었는데 제 옆집 선수니까. 근데 해설 저렇게 하는 건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예. 일주일 만에 하려다 보니까 또 얼추 1시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편집해서 발편집해서, 오늘은 편집 최소화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당장 지금 점심시간 지나자마자 이제 오늘은 수업을 4개 해야 돼요. 예. 시험 대비가 4개란 뜻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좀 편집이 최소화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더치아라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굉장히 습할 때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식중독이죠. 식중독. 예, 식중독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좋은 한 주, 그리고 6월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6월 달 중에는 제가 못 찾아뵐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저는 7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 죽기 하겠습니까? 7월 7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